네, 그 ABA 노트에 보면 이렇게 세부 목표 밑부분에 강화 계획, 촉구, 강화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 밑에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구, 촉진이란 행동을 적절하게 이끌어주기 위해 사용하는 보충적인 자극이에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행동을 아이가 하게끔 도와주는 자극이고, 이 도와주는 자극은 나중에는 결국 없어도, 이 도와주는 자극이 없어도 이 아이가 스스로 이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돼요. 계속 촉구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거죠. 촉구는 결국 없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전화기를 보고 스스로 전화기라고 말하는 것이 목표라면, 틱트가 목표라면, 우리가 촉구로 전화기를 딱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죠. 따라 해보라고 전화기 하고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아이가 그걸 듣고 처음에는 전화기라고 따라 말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전화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이제는 전화기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전화기라고 따라 말하게끔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요 촉구를 점차 줄여나가는 과정을 가져. 촉구를 하는 방법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델링, 똑같이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동작인 경우에는, 그리고 뭐 언어적으로도 촉구를 줄 수가 있고,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손을 터치해서 직접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신체적인 촉구도 있을 수도 있고, 위치를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동작 촉진, 이것도 모델링이랑 비슷한데 뭔가 동작을 보여줌으로써 아이가 목표하는 행동을 하게끔 유도를 할 수도 있죠. 결국에 촉진은 아이가 목표하는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고 성공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자, 촉진은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촉진을 줄여야 아이 자발적인 반응이 늘어나죠. 내가 촉진을 줄이지 않는데 아이 스스로 막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촉진을 의도적으로 줄여줘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빈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촉진은 계속 줄여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일 건가? 일단 최대한 처음에는 아이가 못하는 걸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촉구를 많이 줘야 돼요. 최대로. 그러다가 점점 줄여서 최소로 줄이는 방식을 많이 택하죠. 가장 강한 촉구는 바로 신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직접 해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손 씻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손을 아이가 씻을 수 있게 제가 바로 손 잡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가장 강한 촉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촉구를 줄이자면, 손 씻어보자 하고 말로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아이가 손을 씻을 수 있게 조용히 옆에서 손 씻는 걸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그러면 아이가 또 그거 보고, 아, 손 씻는 타이밍이구나 하고 이렇게. 그럼 말이 필요 없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게끔 나는 촉구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장 강한 촉구에서 더 약한 촉구로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도 하나의 촉구를 줄이는 방법이 되고, 또는 내가 신체적 촉구만 쓸 건데 이 신체적 촉구를 조금씩 줄여야겠다라고 했다면, 손 씻는 촉구, 신체적 촉구를 할 때 100% 도와주다가 그 다음에는 한 75% 손을 살짝 덜 잡는다든지, 그 다음에 손을 살짝 손목만 잡아준다든지, 그 다음에는 살짝 터치만 해서 손 씻기를 아이가 까먹지 않도록 터치만 해준다든지 뒤에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터치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신체적 촉진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 지연 방법도 있는데, 선행 자극을 먼저 제시하고 지시어나 뭐 지시를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촉구를 처음에는 하죠. 촉구가 빨리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0초 지연, 그러니까 지연 없이 따라해 하고 박수치기를 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따라해 박수치기를 보여주고 바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시간 지연을 시키지 말고 바로 촉구를 해서 아이가 성공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1초 정도는 기다려봐요. 아이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따라해 하고 보여주고 1초 기다렸다가 촉구를 주고, 그 다음에 1초 지연 촉진을 하다가 그 다음에 2초 지연, 3초 지연 촉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이가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3초 지연까지. 그러면 아이가 그 3초 이내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빈도가 늘어나면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체계적인 촉구 절차에는 오류 수정 절차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오류 학습이 있어요. 두 가지가 성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오류 수정 절차는 아이가 선행 자극을 줬을 때 3초 안에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면 이거를 수정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수정한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 시험 문제를 틀렸을 때 오답 노트 같은 걸 하잖아요. 그 틀린 문제를 막 10번 적어오기 뭐 이런 거. 그런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지시를 아이에게 줘요. 호박을 잘라봐 하고 아이에게 딱 지시를 줬는데 아이가 바로 호박을 먹어버렸어요. 자르는 게 아니라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죠. 오류가 났어. 그러면은 요거를 수정을 해줘요. 어떻게 수정을 해주냐? 오답 노트처럼 다시 시키는 거예요. 자, 호박 잘라봐 하고 다시 지시를 해주고 아이가 호박을 자를 수 있게 신체적 촉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아까 오반응이 나와서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칭찬을 하거나 강화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다시 호박 잘라봐 하고 애가 호박을 자르면 무반응.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부모님들이 무반응이 아직 익숙치 않으시더라고요. 수정을 해준 건데도 이때 호박 잘라봐 하고 애가 호박을 자르니까 칭찬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반응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이가 수정을 했을 때 굉장히 정서적 반응이 큰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나 방금 틀렸어? 왜 강아지 안 줘? 짜증나 하고 막 성질을 내거나 학습이 이어지기가 좀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류 수정 절차보다는 이 무오류 학습이 더 맞아요. 무오류 학습은 뭐냐면 아이가 아예 오반응이 나지 않게끔 촉구를 많이 주는 방식이고 그 촉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70%, 50%, 30%, 10%로 줄이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아이가 자발적 반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 지금 예시가 잘못 나와 있어요. 호박 먹는 게 아니고 호박을 자르도록 촉구를 줘요. 호박 잘라봐 했을 때 아이가 호박을 자르면 잘했어 칭찬하면서 강화제를 제시를 합니다.